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욕 정의 풍부지 자욕 양의 침부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숫자는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수, 그러니까 나무목이 있겠죠. 오른쪽에는 이것은 세울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인위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목이라고 하는 수목, 나무목은 뭐냐 그러면 나무목은 자연 상태의 나무를 나무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목원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의 나무가 있는 그 공간을 살려서 또 더 나무를 심어서 갖고 온 그런 곳이 바로 수목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울 주자인데 나무를 세웠다. 이 세울 주자 위에 이렇게 하면 부엌 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엌은 음호,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인데 그 속에 서서 일한다. 그렇게 연상해도 관계없고, 집인데 부엌이다 이겁니다. 부엌이니까 부엌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요래 되어 있지만 나누어 본다면 열십자입니다. 많은 콩두지만은 여기서는 제기두라고 반드시 알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제기를 마디촌도 손의 뜻입니다. 손으로 보관한다. 그러니까 부엌이란 것은 뭐냐? 밥을 하고 하는 것도 부엌에서 해야겠지만은 이 부엌에 조상을 모시는 제기를 간직한다, 보관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부엌자에 대한 더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주, 나무수 전부 다 세운다. 세우는데 서서 일한다 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하고자 할 욕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품을 한다. 깊게 하품을 한다. 무언가 하기 전에 깊게 숨호흡을 하는 그런 모습의 한자입니다. 정자는 고요할 정자, 푸르름이 나타납니다. 이 푸를 청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거는 둥그런자의 약자고, 일본 돈 엔화라고 할 때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툴 쟁자는 손톱조, 위에 있는 것이 손톱조, 밑에 있는 것이 다스릴 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바로 그 성이 바로 다스릴 윤자에 요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다스릴 윤자는 뭐냐? 요거는 터진 가루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손수자의 뜻입니다. 손수의 뜻입니다. 그래서 손에 뭘 쥐고 있느냐? 이침. 이것은 회초리라서 해도 좋습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는 사람이 손에 회초리를 쥐고 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또 클윤, 크다라는 뜻도 있고 벼슬 이름에 사용되기 때문에 벼슬 이름 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툴 쟁자는 어떤 것이냐? 위에 손톱조, 손과 밑에 손, 이것이 이 회초리를 뺏기 위해서, 다스리는 권리를 뺏기 위해서 다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다투어서 푸르게 한다. 다툼이 있어야 더 푸르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는 말이을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말과 뒷말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원래 턱 아래 나와 있는, 턱 아래에 붙어 있는 수염을 뜻합니다.
수염이 계속 이어서 자라니까 말, 이을, 이, 수염,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풍자는 바람풍. 바람풍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람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이 속에 요 글자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옥편을 열심히 찾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풀이를 합니다. 풀이를 하는데 이것이 무슨 자냐? 요 글자의 옛날 글자,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의 고자다, 옛날 글자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바람이 부니까 뭐 어떻다고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이것은 한자 옥편을 찾아봤는지 안 찾아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벌레가 그 바람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보았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람풍자 속에는 벌레가 들어있습니다. 또 큰 해오리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뭐 어지간한 것들은 그 속에 딸려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토네이도 같은 것은 차도 그 속에 포함시켜서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풍자는 옛날 사람들의 눈이 참으로 밝았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아니불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뿌리가 내렸지만은 위로 줄기가 올라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지자는 그칠 지자입니다. 그칠 지자는 두 개가 이렇게 땅 위에 자라는데 이건 너무 자랐다 하고 표시를 딱 해서 됐다 그만 자라라 그쳐라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윗상자가 있습니다. 윗상자는 어떤 땅 위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요 자체가 윗상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윗상자의 고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윗상자. 또 요 윗상자는 올라갈 때 이게 전복자입니다. 점을 쳐보고 올라가라. 맞죠? 자기가 장관감도 안 되는데 무조건 임명했다고 해서 그거 나가다가 망신나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관 해보지도 못하고 물러나고 장관 했다고도 물러나고 이런 것이 과거에 참 많이 있었지요. 바로 이것을 위로 올라갈 때는 점을 쳐보고 올라가라. 이렇게 연상해도 좋다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로 내려갈 때도 점을 쳐보고 내려가라. 너무 내려가 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거치를 나타낼 때 상하가 가르쳐주는 뜻을 잘 새겨보면 좋을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욕정이 풍부지는 나무가 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뭘 하고자 합니까? 고요하고자 하나. 또는 말, 이을, 이자.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죠. 나무뿐이겠습니까? 사람이 뭘 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겹쳐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보는 겁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나무가 고요하게 그냥 그 나무 그대로 있고 싶으나 바람이 불어서 나무를 흔들리게 한다. 휘둘리게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자욕, 양이 침부대. 자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공자, 맹자 할 때는 선생자, 존칭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글자의 옛날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자. 하고자 할 욕, 기를 양자. 이 기를 양자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 몇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양양자입니다. 위에 것이. 꼬리가 잘렸지요. 꼬리가 잘린 이유는 뭐냐? 밑에 글자가 오기 때문에 중첩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꼬리를 잘라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글자는 뭡니까? 밥식자죠.
그래서 양고기를 먹여서 기른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양고기를 먹여서 기른다. 부모님 복양할 때 좋은 고기, 영양가 높은 양고기를 먹여서 기른다, 복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밥식자는 뭡니까? 위에 사람인입니다. 밑에 이것은 어질양.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사람이 어질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사람이 어질지 않고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만 자꾸 하는 사람은 밥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한자가 바로 밥식자입니다. 어질양자는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밑에 그칠 간, 머무를 간자가 있습니다. 머무를 간, 그칠 간. 그래서 이것은 뭐냐? 어떤 목적지에서 그치면 어질게 된다. 욕심 더 안 내면 어진 사람이 된다. 그 사람으로서의 평가가 계속 좋게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욕심을 내버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으면 계속 과거가 드러나서, 안 좋은 과거가 드러나서 물러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 글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칠 간자는 뭐냐? 이것은 사람의 눈동자입니다. 눈동자가 딱 머물러 있다는 거죠.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것은 눈안자입니다. 눈안자는 눈동자가 있습니다. 눈안. 근데 눈동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동자가 없지요. 없으니까 이것은 잠잘면자입니다. 눈을 딱 감아가지고 잠을 잔다. 잠잘면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을 취한다 할 때는 수면, 숫자는 드리울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드리울 수. 그래서 수면을 취한다. 눈이 드리워졌다. 위에 눈꺼풀이 내려왔다 하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잠잘수, 잠잘수, 잠잘면 이렇게 해서 수면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는 드리울 숫자인데 이것은 원래는 이 글자가 정자입니다. 이것은 땅 위에서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서 가지나 잎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위에 쭉 올라가는 가지가 축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드리울 숫자입니다. 위에서 내려온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양자 속에는, 기를 양자 속에는 양양자, 밥식자, 사람인자, 어질양자, 그칠, 간, 점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체적으로 7글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자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풀어서 공부를 하시면 재미가 있고 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한 글자 한 글자 의미 없이 외우게 하니까 한자가 어렵고 실증이 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한자를 공부하고 기억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제 설명을 쭉 생각하시면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버이 친자. 어버이 친자는 나무 위에 올라서서 쳐다보는 사람이다. 근데 이것은 일본인 학자가 풀이를 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서 일 나간 자녀들이 오나 안 오나 쳐다보는 사람이 어버이다. 그래서 어버이 친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안 입을 자, 기다릴 대자. 기다릴 대자는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두인변, 중인변이죠. 그 다음에 절사자입니다. 절에 가서 두 사람이 기다린다, 약속을 했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 사람만 쓰면 절에 가서는 사람이 모셔야 된다. 부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뜻으로 모실 시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욕양이 친부되는 아들이 부모님을 복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는다. 이 문구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신 기념으로 정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 손자, 손녀에게 주지 말고 부모님께 먼저 드리고 해야만 그것을 보고 손자, 손녀가 부모님께, 여러분들에게 더 효도하게 될 것입니다. 명심보감이 가르쳐주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의미를 담은 문구가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00년 이상이 지난 이 명심보감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교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부모가 계시면 효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다방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예요.